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가 곧 반국가 활동이라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추운 날 고생이 많습니다, 우 기자. 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재는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끝났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야말로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즉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친위 쿠데타를 벌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신군부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검 최종 의견 주요 내용도 더 짚어주시죠. 네, 특검은 내란 범죄는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면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주가 급락을 포함한 경제적 충격 등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형을 가중할 사유라며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도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윤 전 대통령 구형 당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무표정한 상태에서 특검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하거나 옅은 미소를 보이고 하품하는 모습이 현장에서는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은 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방청객들도 최종 의견 진술은 비교적 차분하게 듣는 모습이었지만 사형이 구형되자 특검을 향한 욕설이 나오기도 했고 어이없다는 듯 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향해서 정숙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나왔습니까? 네, 사형이 구형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재판 순서상 현재는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가운데 순번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최후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재판을 대비해서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최후 진술은 30분 정도이고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의 폭동,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이 과정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앞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구형량을 결정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에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은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보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특검의 구형은 결국 사형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국민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최종 의견 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가 밝혔듯이 감경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 선고 일정은 언제일까요?
네, 정확한 일자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재판부의 지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귀현 부장판사가 밝혔듯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 달 초에는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가 있고 이에 따라서 다음 달 말쯤 판사들이 실제 이동할 예정이라 그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주 피고인 측 증거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이 나흘가량 늦어지기는 했지만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목적 그리고 계획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